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용되는 군의 큰 그림을 세우는 작업에 문재인 정부 인사를 100% 기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들을 임명한 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 현 이종섭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제 제기할 때까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정권 교체기의 인사 참사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국방혁신 4.0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혁신 4.0의 핵심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군으로의 변모인데요. 이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술군을 건설하겠다는 게 그 핵심 목표입니다. 제 같은 목표는 인수위 시절 이른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는데 당시 제2의 창군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인수위 시절부터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부 내부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됐는데 이 팀은 윤 정부 출범 닷새 뒤인 지난 5월 15일부터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엔 5명이 배치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5명 모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누가 임명했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했다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현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몰랐으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몰랐겠죠. 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잠시 후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자세한 정황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닷새 뒤인 지난 5월 15일부터 국방혁신 4.0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초 이 TF에 배치된 5명 전원이 문 정부의 국가안보실 출신이었다는 건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안보국방전략비서관실 3명, 국가위기관리센터 1명, 정보융합비서관실 1명의 영광급 장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말과 7월 초 차례로 추가 근무자 2명이 오기 전까지 TF는 이들 5명만 근무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전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떤 경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 정부의 국방청사진을 통째로 맡겼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자,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방안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 의해 그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이 사실을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방혁신 4.0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독대의 업무 보관 자리에서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핵심 국방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 국방정책을 맡고 있는 TF팀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종섭 장관이 몰랐다는 건데요.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부랴부랴 담당자 교체에 나섰는데 이들 중 3명은 후임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때문에 후임이 없다는 건 결국 기존 담당자들이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선 다른 곳도 아니고 군대인데 국방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임 정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될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계속해서 장관을 맡은 경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180도 다른 성격의 정권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열의를 가지고 덤벼든 게 바로 군 장악이었습니다. 지난 5월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 군 장성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죠.
청와대가 군장성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핵 위협을 강조한 장군을 빨간색으로 부적합 표시해놓고 인사에 배제시키는 반면 정권 입맛에 맞게 협력한 장군들은 적합으로 분류하고 승진과 보직에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저기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관여했고 특히 호남 출신 장군들을 파격적으로 챙겼다고 하지요.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재인 정권에서 득세한 군 인사들을 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뜻모를 평화 기조에 발을 맞춘 군 인사들이 대북 강경책을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윤 대통령은 군 장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나름의 군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방정책을 만드는 곳에서 말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게. 이 같은 사실은 야당이 아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측에서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기호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이지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에 임명되며 이른바 친이준석계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제 당의 정상화를 바란다며 사무총장직 사퇴를 결심하긴 했습니다만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정부 측에 문제를 제기한 건 정말 한기호 의원 자신의 군 경력을 10분 발휘한 매우 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꼭 언론에 알려서 기사화시켜야 했나? 이 대목에선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같은 사실은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 기사 내용의 핵심 출처는 모두 한기호 의원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국방과 안보 분야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 보수파 진영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국방과 안보 분야에 대한 철학과 생각은 문재인의 그것과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점에 기대를 가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 앞서 보도해드린 것과 같은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기대를 접기는 아주 이릅니다. 오늘 당장 중국으로 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임을 공언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서훈 전 국방부 장관이 알박기 해놓은 걸 이종섭 현 국방장관이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실책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비단 국방부에서만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치밀하고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